좋아요. 자, 갑시다. 이온결합부터 얘기할게. 자, 이온결합. 자, 그래서 벌크하게 얘기하면, 자, 결합의 구분을 봤을 때 50%가 치워졌다는 거는 금속 원자랑 비금속 원자가 만났을 때다라는 걸 알 수가 있었던 거야. 그래서 금속 원자랑 비금속 원자가 만나서 이게 물질을 형성하고 있다. 그래서 그 물질을 이온 결정 이렇게 얘기하겠다는 거죠. 그치? 그래서 얘를 이온 결정이 만들어진다는 거니까 얘는 말 그대로 결정성 물질이라서 분자는 아니다라는 것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지. 그치? 예를 들면 뭐 NaCl이라든지 뭐 MgCl2라든지 뭐 Fe2O3라든지 등등등을 얘기하고 있을 거야. 그치? 자, 그리고 이렇게 결합하는 이 방식을 이제 우리는 이온 결합 이렇게 얘기를 하겠다고요.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원자 관점에서 얘기하게 되면, 자, 나트륨이라고 하는 어떤 원자랑 그 다음에 Cl이라고 하는 원자가 만나서 이게 이온 결정 NaCl을 만들었다고 얘기를 해보는 거야. 그치? 그러면 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가만히 보니까 이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K 껍질에 전자가 2개가 있을 거고 L 껍질에는 8개가 다 채워져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껍질에 지금 전자가 하나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치? Cl 같은 경우에는 K 껍질에 2개, 그 다음에 L 껍질에 8개 다 채워지고 M 껍질에도 8개가 다 채워지고 그 다음에 한 7개가 채워졌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 자, 그러면 얘네들이 다 옥텟을 만족하려면은 얘는 요 M 껍질에 있는 전자 하나를 좀 버리면 되는 거고 얘는 그 누군가로부터 그 전자를 하나 먹어서 18쪽을 만족하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나트륨은 전자를 하나 버리고 나트륨 양이온이 되는 걸 선호하고 있을 거고 Cl은 그 버린 전자를 먹어주고 Cl- 음이온이 되는 걸 좀 선호하고 있을 거라는 거야. 그래서 얘네가 만나면 이제 우리가 양전하와 음전하 간의 어떤 정전기적 쿨롱의 힘을 통해서 결합이 형성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지. 그렇지? 그래서 NaCl이 만들어지고 얘네들은 모두 안정해진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야.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전자가 한쪽으로 애초에 쭉 넘어가는 이러한 이제 결합을 우리는 이온 결합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다. 자, 그럼 이 이온 결합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뭐 대충 이런 건데, 자, 요거를 실제로 에너지 관점에서 어떻게 좀 더 안정화되는지를 하나씩 한번 따져보자는 소리야. 그래서 자, 이온이 만들어진 관점에서 만나는 과정에서 안정해지는 것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안정화 첫 번째는 뭐냐면 자, 이렇게 에너지 준위를 y축에 그려놓을 거고 그 다음에 요 x축을 이렇게 한번 표현할 건데 여기를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은 요 이온 두 사이의 핵간 거리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죠? 핵간 거리를 얘기할 거고 자, 흔히 그냥 표현할 때 요 양이온을 내가 이렇게 입자를 이렇게 표현할 거고 음이온은 입자를 이런 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자는 소리야. 그치? 자, 그리고 여기가 지금 0의 값을 가지고 있는데 처음엔 얘네 어떻게 하냐면 양이온과 음이온을 완전히 무한대로 떨어뜨려가지고 이제 가까이 가까워오겠다는 소리야. 그러면 자, 무한대로 떨어져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얘네들 간에 어떠한 상호작용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고 얘네들 간에 인력도 반발력도 없기 때문에 에너지 값은 0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소리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서서히 이제 얘네가 가까워지다 보면은 어느 순간부터 얘네들이 인력이 발생하는 순간이 나타나기 시작을 할 거야. 그렇지? 그래서 인력이 이제부터 점점 증가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인력이 증가한다는 말은 그만큼 안정해지는 거니까 에너지는 작아진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지. 그렇지? 근데 반대로 얘네가 가까워지게 되면은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전자나 그 원자 핵 간의 어떤 같은 극끼리도 가까워지는 거니까 반발력도 커진다고 얘기는 할 수가 있을 거야. 그렇지? 그래서 인력뿐만 아니라 반발력도 동시에 커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 과정에서 에너지의 들뜸은 조금씩 존재하고 있겠죠. 그렇죠? 이 두 가지 어떤 에너지 관점을 다 그려보자라는 소리야. 그러면 인력 때문에 이게 안정화된다는 거는 이렇게 음의 값을 나타낸다고 표현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여기서부터 쭉 이렇게 작아진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이 파란색이 바로 인력에 의한, 그죠? 인력에 의한 어떤 에너지의 변화 그래프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거야. 즉 안정화된다는 거죠. 반면에 반발력도 커지고 있기 때문에 들뜨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전체 전하가 양전하, 음전하이기 때문에 반발력이 커지긴 해도 이게 좀 미미하게 좀 커져요. 그래서 이 반발력으로 에너지가 들뜨는 걸 보게 되면은 거의 미세하게 증가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야. 거의 미세하게 증가해. 이렇게 미세하게 증가하다가 이게 어느 순간 좀 너무 가까워지게 되면은 이제부터 반발이 갑자기 확 증가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미미하게 증가하다가 갑자기 여기서부터 확 수직 상승한다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러한 이제 어떤 그래프를 나타낼 수가 있겠다. 그럼 이제 우리 최종적으로 그래서 안정화되는 거야, 불안정화되는 거야 라는 거는 이 두 개의 그래프를 우리가 합성해주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합성된 그래프를 우리가 최종적으로 그려주게 되면은 이런 식의 어떤 그래프를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먼 곳에서 다가올 때는 인력이 좀 더 우세하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래서 요 시점을 우리가 분기점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요 지점에서는 인력이 지금 반발력보다는 좀 더 우세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치? 그다음에 요 분기점을 가지고 요 안쪽 영역에서는 인력보다는 지금 반발력이 좀 더 우세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럼 정확하게 여기 에너지가 가장 최저점이 된 요 시점에서 우리가 인력과 반발력이 같아졌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지. 그치?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인력과 반발력의 크기가 서로 평형이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평형. 그래서 힘의 크기가 평형인 지점에서 우리는 가장 안정해진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게 좀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자, 그럼 이렇게 한번 물어보자. 자, 그럼 이쪽에 있는 요 영역, 자, 요 영역을 내가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여기를 A점 이렇게 해보는 거고, 그 다음에 요 꼭지점을 이제 우리가 B점 이렇게 얘기를 해볼 거고, 그 다음에 여기를 요 원점을 내가 C점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는 거야. 자, A, B, C점에서 각각의 인력이 있을 건데, 인력은 누가 가장 커요? A. 라고 할까 봐요. C가 크다고 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인력이 좀 더 우세한 구간일 뿐인 거야. 인력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커진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야. 근데 인력은 얘가 가장 큰데 반발력이 여기서 연락 크기 때문에 반발력이 좀 더 우세한 구간이라고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치? 인력도 커지는 거고 또한 반발력도 어떻다는 거야? 가면 갈수록 커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A점보다 B점이 에너지적으로 좀 더 안정하더라도 반발력은 B점이 A점보다 크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지. 근데 안정하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그 두 개의 힘의 크기가 평형을 이루고 있을 때 가장 안정해진다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것들도 오해할 수 있으니까 잘 정리해 주시고, 그래서 에너지가 가장 안정해진 요 시점에서 우리는 결합이 형성됐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때 그 길을 우리는 결합 길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야. 결합 길이 L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다. 자, 그러면 얘네들이 만나기 전에는 0의 에너지 수준을 가지고 있다가 얘네가 결합을 형성하면서 요만큼이 안정화됐다는 소리잖아. 그럼 돌려서 얘기하면은 이렇게 안정해진 녀석을 내가 끊어낼 때 이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하다고도 얘기할 수가 있겠지. 그치? 그러면 내가 얘네들의 결합을 끊어내기 위해서 필요한 이 에너지를 우리는 결합 에너지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는 거야. 그죠? 요만큼의 크기를 우리는 결합 에너지라고 얘기하는 거야. 결합 에너지. 자, 그럼 결합 에너지가 크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이 결합력이 세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 결합 에너지가 크다라고 하면은 이 양전화와 음전화 인력이 굉장히 크다라고 얘기하는 거라서 쿨롱의 힘이 크게 작용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야. 그렇지? 쿨롱의 힘이 크게 작용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 쿨롱의 힘은 지금 우리가 식을 표현했을 때 두 획간 거리의 제곱과 반비례하고 있을 거고, 가까울수록 좀 커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전하량, 양전화, 음전화의 어떤 전하량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강한 인력을 형성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Q1, Q2와의 어떤 그 부분은 지금 비례관계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야. 물론 비례상수 K가 있겠죠.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쿨롱의 힘과 결합 에너지가 비례관계에 있다는 것도 기억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가만히 보니까 어때요? 자, 이 결합력이 크다. 그래서 결합의 세기가 세다라는 거는 Q제곱과 비례하고 있고 R제곱과 비례한다는 건데, 둘 중에 뭐가 좀 더 우세해요? 얘도 제곱에 비례하고 얘도 제곱에 반비례하고 있고. 누가 좀 더 우세할까? 영향력. R제곱. Q제곱이 우세해요. 자, 그래서 실제로 얘네들은 이온이다 보니까 사이즈가 굉장히 작거든? 그래서 그 사이즈에 대한 어떤 이펙트가 별로 크지가 않은 거야. 그래서 얘네들은 전하의 어떤 크기가 훨씬 크게 작용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요걸 가지고 맨날 물어보는 기출문제가 뭐냐면, 이 여러 가지 이온 결정 갖다 놓은 다음에 얘네들의 녹는 점이 누가 높은지를 물어보게 돼요. 자, 그러면 이 결합 에너지가 클수록 우리는 결합력이 세다고 얘기할 수 있고, 이 결합력이 세면 셀수록 우리는 얘네들의 녹는 점이 높다고도 얘기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녹는 점이 누가 가장 높다는 거는 누가 쿨롱의 힘이 가장 크냐라는 걸 똑같이 물어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녹는 점의 비교를 물어보게 된다. 자, 그래서 맨땅에 헤딩하듯이 좀 물어보긴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게 되냐면, 자, 이렇게 LiF가 있다고 해요. 리튬 플로라이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NaF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NaF가 있다. 그 다음에 뭐 Na2O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MgO 이런 게 있다고 하자.
그 다음에 CaO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야. 그리고 나서 얘네들 요 5마리 중에서 누가 녹는점이 가장 높고 그다음 누가 가장 낮은지를 순서대로 배열하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아니면 문제 낼 때는 세 번째로 녹는점이 높은 물질이 누군지를 고르세요. 이렇게 나와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이런 것들 풀어나갈 때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요걸 일단은 전화량이 우세하기 때문에 우리 다 지쳐놓고 일단 전화량부터 보겠다는 소리야. 그치? 그래서 이게 1가 양이온, 1가 음이온. 얘도 1가 양이온, 1가 음이온. 얘는 1가 양이온인데 얘가 2가 음이온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그치? 얘는 2가 양이온, 얘는 2가 음이온. 2가 양이온, 2가 음이온 이렇게 잡고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Q제곱을 봤을 때 Q제곱은 지금 얘는 절대값이 1일 거고요. 얘도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1일 거고요. 얘는 2가 되겠지. Q제곱이. 얘는 2와 2를 곱하니까 4가 될 거고 얘도 4가 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1, 2등은 여기서 결정난다라는 거죠. 그리고 해보지 않아도 3등은 너겠구나라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알겠죠? 꼴등과 그 다음에 1, 2등을 결정할 건데 그때 Q제곱이 같을 때 우리는 R제곱을 봐주게 되는 거야. R제곱 보게 되면 R이 좀 멀다 작다라는 거는 이온의 좀 사이즈랑 좀 관련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산소의 어떤 산화 이온의 크기가 한 이만큼 있다고 얘기해봅시다. 음이온이 일반적으로 좀 더 크거든. 그래서 산화 이온은 똑같이 이렇게 있었는데 칼슘과 마그네슘 중에 누가 좀 더 사이즈가 크냐면 칼슘이 좀 더 크다는 거죠. 이게 좀 더 주기가 껍질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마그네슘이 한 요만하다고 생각을 해보고 그다음에 칼슘은 좀 더 컸다라고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치? 그럼 얘네들 핵간거리 보게 되면 얘네들 핵간거리는 요만큼, 얘네들 핵간거리는 요만큼 잡을 수 있다는 거야. 그치? R 값은 R에게 좀 더 멀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랑 반비례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게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녹는 점은 높아진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지. 그러면 MgO랑 CaO 중에 누가 녹는 점이 높은 거야? MgO가 높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치? 그래서 얘가 1등이 돼야 되는 거고 얘가 2등이 되는 거고 얘가 3등 이렇게 잡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쵸? 자, 그럼 꼴등은 누굽니까? NF, NF 중에 꼴등? NAF가 되는 거지. 그치? 얘가 좀 더 사이즈가 작다는 거지. 그래서 얘가 4등이 되는 거고 얘가 5등 이렇게 잡을 수가 있다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맨땅 헤딩하듯이 녹는점을 물어보니까 반드시 이 개념은 알고 있어야 된다. 무조건 나와요. 알겠죠? 한 문제는 꼭 나올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녹는점의 크기는 Q제곱과 R제곱을 통해서 비교가 가능한데, 자, 이 꼴등하고 있는 NAF, 얘가 그래도 뭐보다 녹는점이 높냐면 NaCl보다 또 녹는점이 높을 거야. 왜냐면 Na 똑같이 있어도 Cl이 F보다 좀 더 사이즈가 크거든. 근데 이 NaCl의 녹는점이 몇 도냐면은 801도예요. 와. 자, 그러면 이 꼴등하고 있었던 NaCl도 800도라는 건 얘는 그 이상의 온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 얘는 거의 한 980도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온도 한 100도 정도 높아요. 근데 전하량이 바뀌게 되면은 이 뭐 몇백 도 바뀌는 게 아니라 몇천 도가 바뀌어. 얘는 한 2,400도야. 얘 한 2,800도, 얘도 한 2,800, 2,400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전하량의 제곱이 월등히 큰 값이다라는 것도 기억해주고, 그다음에 이렇게 R제곱에 의해서는 한 뭐 몇백 도 정도 차이는 날 수가 있다라는 거 기억해주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래서 이게 녹는 점이 낮은 물질인데도 불구하고 비교해보니까 얘가 매우 높은 온도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너는 녹는 점이 어떻다는 거야? 매우 높은 물질이 이온 결정의 특징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온 결합력이 매우 세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겠죠. 이온 결합력은 매우 세다는 거. 알겠지? 그래서 이온 결합의 특징이야. 이온 결합력은 매우 세고요. 녹는 점도 매우 높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서 상온에서 얘네들은 다 뭐라는 거야? 고체 상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야. 25도씨 열 환경에서는 녹는 점이 한참 못 도달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렇게 이온 결합력은 세가지고 녹는 점은 높은데 중요한 건 뭐냐면 외력에는 또 약해요. 그래서 이게 외력에 좀 약하다. 자, 이건 왜 그런 거냐면은 결정 구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렇게 이제 양이온과 음이온, 양이온과 음이온, 그다음에 양이온과 음이온, 양이온과 음이온 이렇게 이제 결정 구조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외력을 빵 때리게 되면 이 결정 구조가 쉽게 깨질 수가 있다는 소리야. 평행 이동이 일어나게 되면은 얘와 얘가 만나고요, 얘와 얘가 만나고 얘와 얘가 만나게 되는 거야. 그래서 반발로 인해서 쫙 쪼개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소금을 녹이려면 800도가 필요한데 손톱만으로도 내가 다 으깰 수가 있다는 소리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외력에는 약하다라는 특징도 기억하고 있자. 다음에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전기 전도성이죠. 자, 이건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전도성을 비교하게 되면 자, 전도성은 요게 고체 상태에서는 요게 전도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그냥 이게 결정이 이게 딱 리지드하게 잡혀있기 때문에 어떤 이온의 흐름을 발생시킬 수가 없다는 소리야. 소금에다 젓가락 꽂은 다음에 배터리 연결해도 이게 전류가 안 통한다는 거죠. 근데 얘를 물에 녹이거나, 그죠? 수용액을 만들거나 완전히 800도 이상에서 용융시켜 버리게 되면은 이 이온 하나하나가 자유롭게 운동하고 있기 때문에 전극 꽂아서 배터리 걸면은 이온의 흐름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지. 그치? 전하의 흐름이 생기게 된다는 거는 전도성이 존재한다라는 걸 의미하고 있을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까지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겠죠. 자, 이게 이온 결정에 대한 몇 가지 특징이 되는 거야. 자, 근데 하나 설명하지 않은 게 뭐냐면, 자, 33페이지에 동그라미 2번에 있는 번 하버의 순환 이런 게 있는데, 요것도 올리면서 나오기 때문에 잠깐 설명을 해봅시다. 자, 그래서 여기는 화학원 내용이죠. 화학원 내용이고, 자, 일반화학 내용은 뭐냐면, 이 이온들이 가까워지면서 에너지가 안정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얘네들 물질 상태에서부터 안정해지는 그 과정을 그린 걸 우리는 본 하버의 순환이라고 얘기를 해주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 과정도 마무리 한번 적어봅시다. 빠르게 해도 일부러 녹화하는 거야. 녹화해서 필요한 건 다시 보라고, 알겠지? 자, 이번에는 우리가 본 하버의 순환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뭐 요거는 뭐 내용 제목은 중요한 건 아니고, 자, 그냥 이온 결합이 일어나고 있는 그 과정에서 에너지의 흐름을 좀 보겠다는 소리예요. 됐죠?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예를 들면 나트륨 금속에서부터 시작합시다. 금속을 준비해 놓고, 그리고 나서 2분의 1몰에 염소가스 가져와가지고 얘네들 한번 반응시켜 보겠다는 소리야. 그래서 반응해가지고 이게 일단 쪼개지니까 Cl 원자 1몰 생겨서 NaCl이 1몰이 만들어지는 이 과정을 한번 얘기해보자는 소리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에너지 준위를 Y축으로 잡아줄 거고, 초기에 얘네들의 에너지 준위가 이렇게 있었을 거야. 그치? 그래서 이게 나트륨 금속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2분의 1몰에 Cl2 가스가 있다고 얘기를 해봅시다. 자, 이제 에너지를 가야 되는 거야. 이 상태에서 결합을 하지 않죠. 왜냐면 모두 안정하기 때문에. 그치?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뭐 할 거냐면, 일단 모든 반응은 기체 상태에서, 즉 불안정한 상태에서 일어난단 말이야. 그래서 요 Na 플러스 Na가 있는데 얘가 일단 Na 가스로 승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승화 에너지를 흡수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Na 고체가 이제 기체로 바뀐 걸 알 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2분의 1몰의 Cl2는 아직 그대로 남아있겠죠. 그리고 나서 얘는 기체 상태에 있는데 얘는 지금 분자로 안정화되어 있으니까 원자로 쪼개줘야 될 거야. 그래서 결합 에너지만큼을 또 이제 우리는 흡수시킨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치? 그래서 나트륨 가스가 있고요. 원자 가스가 있고, 그 다음에 Cl의 가스가 원자 상태로 이제 존재하게 되는 거야.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반응할 준비가 된 거고, 얘가 전김성도가 찌질하기 때문에 전자를 이제부터 뺏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치? 그래서 나트륨 기체가 이제부터 나트륨 양이온이 되고, 전자를 하나 빠져나갔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지. 그치? 그리고 이제 Cl 원자가 그대로 있었을 거야. 자, 질문. 자, 요때 요 흡수한 요 에너지를 우리 뭐라고 볼까? 전자 친화도? 땡. 나트륨에서 전자 뜯어내는 건데? 이온화 에너지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나트륨에 대한 이온화 에너지만큼을 여기서 흡수하고 있다. 이름을 헷갈리지. 그쵸? 그리고 요 빠져나간 전자가 요 17조 원소에 이렇게 쭉 집어넣게 되면 전자 하나 꾸겨 넣었을 때 방출되는 에너지가 있거든요. 그 에너지 뭐라 그래요? 그게 전자 친화도가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Cl에 대한 전자 친화도만큼 방출한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다. 그치? 그러면 이제 우리가 드디어 Na 플러스랑 Cl 마이너스가 만들어졌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고, 얘네들이 이제부터 쿨롱의 힘을 가지고 쫙 배치해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1몰 기준씩 가져왔기 때문에 이게 입자 하나씩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에 대한 인력은 이제 우리가 결합 에너지라고 얘기하는데, 그 입자들이 이제부터 NaCl이라는 구조, 고체 구조를 알고 있을 거야. 화학투에서 배웠죠. 연심입방 구조, 체심입방 구조 이런 것도 배웠을 거 아니야. 그럼 결정 구조를 이루면서 얘네들이 격자를 형성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얘네가 엄청나게 안정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여기서 얘네가 격자 에너지를 방출하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만들어진 게 우리가 NaCl 이제 소금 결정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에너지가 방출되는 발열 반응이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은 우리가 굉장히 불안정했지만 이게 만들어진 상태에서는 결합할 때는 엄청난 에너지가 방출되고 있기 때문에 이온 결합을 형성하는 게 좀 더 유리한 관점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나타낼 수 있겠다. 자, 결국엔 이렇게 이온 결합을 형성하는 게 안정하다라는 거고, 자, 그럼 34페이지 2번을 보면 박스에 자, MgO는 왜 Mg 플러스 O 마이너스가 아니라 Mg2 플러스 O2 마이너스가라는 거야. 그렇지 않아, 그렇지? 이게 굳이 왜 이래야 되지? 라는 거죠. 1가와 1가 한 번만 넘어가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렇죠? 이게 왜 그런지를 한번 얘기해봐. 또는 왜 3 플러스 3 마이너스는 안 되지? 이거는 내용인 거야.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것도 분하고 순환으로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내가 이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 좀 나눠볼게요. 자, 에너지 준위가 있고, 자, 처음에 요 마그네슘 여기 있다고 얘기할게요. 자, 마그네슘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산소 가스가 2분의 1몰 있다고 얘기를 해보는 거야. 그쵸? 자, 이런 상태에서 얘가 일단은 뭐가 되냐면 승화를 해야겠죠? 승화해서 마그네슘 기체 만들 거고, 그 다음에 2분의 1몰의 산소가스가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결합 에너지의 절반만큼을 끊어내야겠지. 그치? 마그네슘 기체 만들었고, 기체 만들었고, 그 다음에 산소 원자 기체가 만들어진 거야. 그쵸? 자, 마그네슘의 1차 이온화 에너지만큼을 내가 흡수해줘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서 파란색 표현하자. 1차 이온화 에너지를 흡수했다. 그러면 여기서 마그네슘 1가 양이온이 됐고, 그 다음에 요 전자 하나 빠져나왔고 산소 기체가 있을 거야. 그래서 이제 얘를 하나 꾸겨 넣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이제 조금은 전자 친화도만큼 안정화된다고. 그치? 그래서 여기서 조금 안정화가 되는 거야. 그럼 얘가 지금 Mg 플러스랑 그 다음에 산소 이온이 만들어졌다고 얘기할 수 있고, 이 두 녀석을 그냥 결합을 시켜도 꽤 많은 에너지가 방출되기 시작을 해요. 그죠? 자, 그래서 이게 MgO가 만들어질 수가 있을 거야. 근데 이 방법보다 얘가 뭐 하겠다는 거냐면 한 번 더 전자를 뜯어내겠다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이게 1차 이온화 에너지보다 2차 이온화 에너지는 좀 더 크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거야. 그치?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 한 번 더 뜯어내면은 아까 1차보다 더 큰 에너지가 흡수돼야 돼요. 그쵸?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Mg2 플러스가 만들어지고 전자 나왔고 그다음 산화이온이 만들어지는 거야. 자,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서 얘를 하나 꾸겨 넣을 건데, 자, 이번에는 전자 친화도는 순차적 전자 친화도 이런 말이 없어요. 그래서 이온화 에너지는 순차적으로 좀 더 증가한다라는 게 있는데, 얘는 안정화되는 게 아니라 이 마이너스 전화를 띄고 있는 녀석한테 내가 또 마이너스 전화를 꾸겨 넣는 거란 말이야. 그럼 얘는 전기적으로 반발이 어마어마하게 커져. 그래서 후 들떠요. 이렇게 들떠. 그래서 Mg2 플러스가 만들어지고 여기에 2 마이너스 만들어진다는 거야. 그러면 어머나 이렇게 그냥 떨어지는 게 안정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까 전에 녹는점을 비교하게 되면은 R제곱보다 Q제곱의 형태가 훨씬 세다고 얘기했잖아. 그래서 1가와 1가가 만나는 것보다 2가와 2가가 만나는 게 훨씬 안정해지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방출된 에너지가 훨씬 많다는 소리야. 왜 저기도 안 나와요? 2가와 2가의 반응이 1가 1가보다 세다는 거죠. 아까 Q제곱이 R제곱보다 월등히 세다고 얘기했잖아. 그치? 그 이론 때문에 이게 MgO는 2가와 2가가 만날 때가 좀 더 안정해진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3차는 안 될까? 3차가 되면 격자 에너지 더 커질 거잖아. 맞아, 맞는데 문제는 뭐냐면 2차까지 간 다음에 여기서 또 한 번 내가 얘를 뜯어낸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껍질이 바뀌었다는 거죠.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는 2차에서 3차로 넘어갈 때 엄청나게 급증한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야. 그치? 그래서 이때는 얘가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들뜨기 때문에 얘네들은 너무 들뜨기 때문에 여기서는 얘가 할 수가 없는 거야. 게다가 여기서부터 1가 음연이 있는데, 2가 음연이 있는데, 전자를 하나 또 꾸겨낸다고 하면 여기서부터 더 들뜬다는 거죠. 더 들뜨게 되니까 아무리 안정화가 크게 일어난다 하더라도 2차 때보다는 조금 불안정해진다는 소리야. 그래서 2가 양연과 2가 음연일 때가 가장 타당하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좀 기억해야 되는 내용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전하량의 어떤 곱이 그래서 우세하다라는 거 하나 좀 기억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를 따져보니까 껍질이 바뀌면 엄청 들떠서 불안정해진다. 요 내용까지 우리가 리뷰할 수가 있는 거야. 또 하나. 자 이제 NA가 있고요. NA 플러스가 있을 때 둘 중에 누가 좀 더 안정해요? 얘는 옥텟을 만족했고 얘는 옥텟을 만족하지 않은 원자다. 누가 안정해요? NA 플러스. 라고 할까봐요. 에너지는 얘가 더 들떠있어요. 어머나! 야 이제 안정해져야 된다며. 옥텟이잖아. 왜 얘가 더 불안정해요? 얼마큼 불안정해요? 전자요. 얼마큼 불안정할까? 그림을 보면 아, 이온화 에너지만큼 에너지. 불안정해지는 거야. 그치? 이온화 에너지만큼 내가 가해야지만 얘가 지금 뜯어낼 수가 있는 거잖아. 그럼 아까 전에 옥텟이 안정한 거라며? 그럼 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물질 내부에서의 원자들이 옥텟을 만족하는지를 보는 거야. 그래서 이 자체만으로는 불안정한 건데 이 NaCl이라고 하는 물질 속에서 NA는 옥텟을 만족하고 있다는 거죠. 요게 안정하다는 거예요. 알겠지? 물질 내에서 옥텟을 만족해야지만 안정함을 얘기하는 거지. 이 단독적인 어떤 요 이온이 안정하다는 거는 절대로 아니다. 라는 것도 기억해서 한다. 됐죠? 저희 세페이드도 해요? 나랑 앞부분까지 나가기로 했잖아. 나랑 앞부분까지 나가기로 했잖아. 오늘 안 하구나. 오늘 안 하지. 자, 두 번째는 금속 결합이 좀 더 간단하기 때문에 금속 결합도 좀 얘기하고 넘어갑시다. 뭐 별거 얘기할 게 없어요. 자, 금속 결합은 어떤 금속과 금속의 어떤 합금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합금은 혼합물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순수한 물질 속에 금속 물질 속에 내부의 인력을 우리는 금속 결합 이렇게 얘기를 해준다. 그렇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뭐 나트륨이랑 갑자기 뭐 여기는 리튬을 섞어가지고 얘네들 혼합을 만드는 이러한 과정이 아니라는 걸 좀 기억해 주세요. 그죠?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순수한 어떤 금속 결정이 있었을 때 그 내부에 지금 이 원자들이 어떤 인력을 형성하고 있냐. 그죠? 그걸 이제 우리는 금속 결합 이렇게 얘기를 해준다. 자, 그래서 그 금속 결합은 이제 어떤 거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나트륨으로 좀 얘기하게 되면 얘는 지금 11번이고 원자과 전자수는 하나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야. 그치? 그래서 양성자가 지금 11개가 있을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첫 번째 껍질에 전자가 이렇게 2개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껍질에 이렇게 전자가 8개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껍질에 전자가 이렇게 하나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야. 그치? 근데 이런 원자 하나가 있다는 게 아니잖아. 그치? 이게 쫙 여러 개 있다는 거잖아. 그래서 두 번째 원자도 이렇게 11번이 양성자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껍질에 전자가 2개가 있을 거고 두 번째 껍질에 또 이제 전자가 8개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껍질이잖아. 그 세 번째 껍질이 이제부터 이렇게 껍질에 오버랩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지금 전자가 하나가 돌아다니고 있는 거야. 이게 쫙 펼쳐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자, 여기는 양성자는 그대로 지금 어떤 결정 구조를 지금 나타내고 있을 건데 채신 입방이든 면신 입방이든 또는 뭐 단순 입방이든 얘네들이 지금 이렇게 결정 구조를 이루고 있을 건데 문제는 뭐냐면 체외각 전자를 보게 되면 이 전자는 이 녀석한테도 구속당하고 있지만 얘네가 운동하다가 원래는 이렇게 가야지만 정상인 건데 얘가 이탈을 할 수도 있다는 소리야. 껍질에 오버랩이 있기 때문에. 그치?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다가 싫어 일로 가야지 이렇게 갈 수가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 전자는 내 거인 듯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뭐 이런 느낌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내 거인 건 분명한데 이 녀석은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전자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전자들을 우리는 자유전자 이렇게 얘기해 주게 되는 거예요. 뭔가 막 세개 연결이 있으면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할까. 그렇죠. 그래서 체외각 전자가 얘네들은 다 자유전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러한 자유전자가 자유롭게 돌아다닌다는 말은 하나 핵에 구속되지 않고 여러 핵에 구속돼서 돌아다니고 있다는 소리야. 그러면 얘는 내 거이면서 내 거 아닌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내 거가 아니라고 가정을 해줘요. 그러면 원자 하나 입장에서 봤을 때 양성자는 11개가 있는데 온전히 내 전자는 지금 10개밖에 없다는 소리예요. 그치? 하나는 뭐 내 거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그럼 얘네들을 우리가 표현해 줄 때는 어떻게 표현해 주냐면 일가 양이온이 배치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는 거야. 양성자 11개인데 전자 10개밖에 없으니까. 그치? 양전화 하나 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일가 양이온, 일가 양이온, 일가 양이온들이 이제 또 뭐하고 있는 거야? 어떤 배치를 하고 있는 거고 내 거 아닌, 네 거 아닌 이러한 자유전자들이 요 사이사이를 움직이면서 얘네들의 인력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자유전자 운동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결합이 형성된 걸 우리는 금속 결합 이렇게 얘기를 해준다. 그치? 자, 그래서 이 금속 결합을 이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마치 전자의 어떤 자유전자의 바다처럼 생겼다라고 해서 전자 바다 모형 이렇게도 얘기를 해줘요. 전자 바다 모형. 이렇게 정리해준다. 자, 그리고 이 전자 바다 모형으로 만들어진 물질을 우리는 금속 결정이라고 얘기해 주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거를 금속 결정 이렇게 잡아주는 거고, 자, 이 금속 결정은 말 그대로 결정이니까 분자가 또 아니다라는 것도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금속 결정의 녹는 점은요 굉장히 높아요. 녹는 점이 매우 높아서 얘네들도 녹는 점이 뭐 1000도 이상 이렇게 넘어가는 애들도 많다는 거죠. 철은 뭐 1500도 이상을 가리키고 있을 거야. 그래서 일조 원소들 알칼리 금속 쪽 애들이 되게 좀 약한데 걔네들도 녹는 점이 한 600도는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매우 높은 녹는 점을 가지고 있어서 상온에서 대부분 고체인데 딱 하나의 금속만 액체로 존재해요. 누구예요? 수은인 거야. 그치? 그래서 수은을 제외하고, 그죠? 얘를 제외한 대부분 다 뭐라는 거야? 제외한 고체 상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제외하고 모두 고체 상태다. 그리고 얘는요 외력에도 강해요. 그래서 이게 외력에도 아까도 금속 이온 결정이 약했는데 얘는 외력에도 강해. 왜냐하면 결정 구조는 이렇게 양전화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건 맞는데 그래서 내가 아무리 압축을 시켜줘도 얘네들이 지금 계속 가까워지는 건 맞지만 사이사이를 자유전자가 계속 유지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연성과 전성이 있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겠지. 그리고 전도성이요. 전도성은 자유전자가 돌아다니고 있잖아. 당연히 고체에서도 전도성이 존재하고 있겠지. 그치? 얘네들은 무조건 전도성이 존재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야. 금속 결정은 여기까지만. 뭐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네, 자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자 우리는 이제 공유결합인데 이제 공유결합부터가 진짜 정말 중요하다, 알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하는 페이지부터 요 끝나는 페이지까지 다 공유결합에 대한